경국대전이 뭐냐 하면 조선의 그 성문헌법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한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도 조선시대의 헌법, 즉 경국대전이 있었던 것이죠. 이 경국대전이는 1469년에 성종 때에 완성되었는데요. 이 경국대전의 그 완성에 대해서 당시 조선의 그 신하들은 대단한 그 자부심을 가졌는데 어떤 말들을 하고 있냐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천지와 사시에 맞춰도 어그러짐이 없고 옛것을 고정하여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 후세에 성인이 다시 나타난다 해도 자신 있습니다. 이후에도 성자와 신의 후손이 함께 이룩한 이 법규를 거스르거나 잊지 않고 따른다면 문명을 갖춘 우리 국가의 다스림이 어찌 주나라의 유성에만 비할 것인가? 억만년 무궁한 왕업이 마땅히 더욱더 끝이 없을 것이다. 자, 이 경국대전의 서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나라라는 것은 중국의 삼고대 시대에 하언주 나라가 있죠. 그 하언주 중에 가장 법 체계가 잘 완성되어진 나라, 이것이 바로 주나라인데요. 이러한 주나라의 법에 비해도 손색이 없고 그리고 억만년 무궁하도록 그렇게 계속될 수 있는 법이다. 그만큼 조선의 이 관료들이 자부심이 강했던 법이 바로 이 경국대전입니다. 이 경국대전의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조선의 설계자라고 말하는 삼봉정도전 선생이 만든 조선경국전이라는 책에서 비롯되었죠. 이 조선경국전이라는 책은 삼봉정도전이 조선을 설계한 다음에 조선의 법체계, 즉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그 안에서 국가적인 사업이자 또 개인의 어떤 저술 사업으로서 했던 것인데 여기에서 가장 특징적인 걸 보면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이 중심이 되는 국가가 아니라 재상이 중심이 되는 국가이다. 그래서 권력의 중심은 재상이어야지 왕이 아니다. 이런 어떤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정도전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장 이상적이고 그리고 또 신하가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죠. 그리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경국대전입니다. 이 경국대전이라는 말 뜻은 나라를 경영하는 큰 법전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세운 법전이죠. 그래서 이 법전이 조선 제9대왕 성종 때에 완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종에 이룰 성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나라가 드디어 완성이 되었다. 그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이 경국대전을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경국대전은 편찬을 시작한 지 77년 만에 완성을 본 법전이죠. 그렇다면 경국대전 이전에는 어떤 법을 사용하여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경영했을까요? 그 이전에는 삼봉정도전의 조선경국전을 일부 활용하기도 하고 또 고려시대의 법전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명나라의 법전을 활용하기도 해서 이어왔고 또 과정에서 이 법전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법체계는 어느 정도는 틀을 갖추고 있었던 이런 과정에서 제9대 성종에 이르러서 드디어 완성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조선 국가의 근간을 이룬 걸 육조체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호의 병행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육조체계의 근간을 이룬 게 육전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전, 그 다음에 호전, 예전, 병전, 그 다음에 형전, 공전 이렇게 해서 6개의 법전이 존재하는 거죠. 이 법전 안에서 말하자면은 조선의 모든 통치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다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안에서는 이조와 행하는 것, 한 나라의 관리에 대한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각 관청들이 등장하겠죠. 관청 중에는 보면 정일품관청. 대표적으로 정일품관청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정부가 대표적인 정일품관청입니다. 그 다음에는 종일품관청이 있죠. 종일품관청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의건부입니다. 이 의건부라는 건 특별사법기관이죠. 그 다음에는 조선의 모든 관청의 중심이 되는 것은 정이품관청이에요. 정이품관청이 소위 6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2호의 병행공이 있고 판서가 그 각 조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흔히 3사라 그래서 정삼품감청이 있죠. 말하자면은 언론 3사라고 하는데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그러한 어떤 관원들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호조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세금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호적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정들을 일일이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중요한 것이 각 관리들의 이 녹봉, 즉 월급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예조는 지금의 교육부와 그 다음 외교부를 합친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주로 하는 것은 성균관이라든지 홍문관이라든지 학문과 관련된 기관들 또는 나라 전체 학문에 대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외교, 즉 중국과는 4대 외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일본이라든지 금나라라든지 여진족 이런 거 교린이라 그래서 평등한 외교를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외교 과정에서 관례라든지 이러한 법칙들을 다 정해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는 제사가 굉장히 많아요. 말하자면은 4대 조상에 대한 제사를 다 지낼 뿐만 아니라 국조인 태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야 하고 또 산에 대한 산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또 강신에 대한 제사도 지내고 뿐만 아니라 가뭄이 들면은 또 기우제를 지내고 또 너무 또 비가 많이 오면은 또 날이 또 밝게 해달라고 해서 기청제를 지내고 이 제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된다 하는 규정들을 낳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병전은 지금은 이제 국방이죠. 병조는 국방이니까 말하자면은 국가의 어떠한 그 군사체계. 그 다음 병조는 또 2조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이 국가에 대한 군사체계에 대한 인사정책은 다 병조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조의 인사와 관련된 부분, 각 부서에 대한 부분, 각 진영에 대한 부분들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형조인데요. 형조는 지금의 이제 법원하고 똑같죠. 말하자면 이제 법에 관련된 부분이죠. 조선의 그 서울에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이제 한성부에서 하는데요. 경찰 기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법원 기능은 이제 이 형조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공조는 뭐 하는 곳이냐면 지금의 뭐 도로교통부, 국토부 뭐 이런 데서 말하는 산림이라든지 아니면 길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말이라든지 뭐 이러한 어떤 교통과 관련된 부분들, 역참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각 기술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술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기본적인 것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헌법만 있고 말하자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은 또는 뭐 도둑질을 했거나 이럴 때 형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형법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조선은 이 구체적인 형법의 책이 없어요. 조선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형법을 왜 만들지 않았냐면은 형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의 형법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 복잡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만들지 않고 대명률이라고 그래서 명나라의 형법을 가져다가 그것을 우리한테 맞게끔 고쳐서 썼어요. 그래서 명나라 형법은 1367년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형법을 이제 가져다가 조선 내내 그걸 쓰고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만 고쳐서 쓴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명나라의 대명률은 사실은 당나라 시대, 송나라 시대에 형성된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의 중요 부분들을 다 체록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조선에 적용할 때 조선하고 차이점만 이렇게 바꿔내면 되니까 그래서 대명률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 형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용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법전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읽기에 좀 지겨워 보이지 않아요? 사실 읽어보면 재미있는 요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번역도 잘 되어 있어서 현재는 뭐 이렇게 일반인들이 읽어도 별 무리가 없고 뭐 전문 용어라든지 아니면은 또는 우리가 지금 익숙하지 않는 용어들의 설명을 되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반 독자들도 읽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읽다 보면은 지금 현재의 사회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이런 요소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국대전을 보면서 조선사회라는 것이 정말 지금의 사회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이 신분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경국대전이라는 건 조선의 사회를 한눈에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